일단 레이더가 그럼 얼마나 많이 기능이 올라왔어? 예, 이게 이제 첫째 비밀입니다. 예, 둘째 매일 개선 중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방부가 좀 내숭이 심해요. 천궁2가 이때까지 폐사, 비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뭐 그런 게 있대요. 폐사 레이더를 쓰다가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가 선금을 지르고 야, 그거 A사로 바꿔줘. 그래서 A사 레이더로 바꾸는 와중인데 그럼 이걸 천궁2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이 미사일 요격 시스템은 미사일이 오히려 40%고 레이더가 60%입니다. 눈이 좋아야죠. 눈이 좋고 머리가 좋으면은 좀 후진 총을 가지고도 맞춰요. 근데 눈이 나쁘고 눈이 나쁘고 머리 나쁜 사람의 경우에는 좋은 총 줄수록 사고나 자기 머리에다가도 땡기고 자기 옆에 포수에다도 땡기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격 시스템은 눈과 머리인데 눈과 머리가 이게 레이더라니까. 그러면 이 눈과 머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눈과 머리가 이게 제너레이션이 바뀌었으면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는 천궁3로 팝니다. 아직 미사일은 아직 개비를 못하고 팝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천궁2요. 네, 근데 조금 달라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용이에요.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국방부나 이런 데서. 제가 보기엔 천궁2가 아니야. 저는 오히려 천궁3라고 부르고 싶어. UA용은. 레이더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거예요. 레이더거든. 미사일이 아니에요. 요격 미사일이 아니에요. 레이더가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LSM에서 이제 며칠 전에 LSM이 엄청 떴죠. 예, 그거 무시무시한 레이더거든. 그것도 내숭이야. 이때 국방부에서 보통 탐지거리를 할 때 탐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역 탐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위에 360도 모든 공간을 싹 보고 있는 거. 이게 이제 볼륨 탐지인데 그 볼륨 탐지의 일부를 딱 슬라이싱을 떼내갖고, 예, 떼내서 파이 조각 떼내듯이 혹은 케이크 조각 떼내듯이 떼내서 고기만 보는 거. 예, 그게 이제 구역 탐지죠. 케이크 조각 탐지라고 보시면 돼요. 케이크 전체는 볼륨 탐지고, 동그란 케이크 말하자면. 그래서 국방부의 탐지는 보통 구역 탐지예요. 벌써 이게 집중 조사하는 상태지. 그런데 탄도탄 탐지거리가 310km입니다. 즉 탄도탄에 대해서 구역 탐지거리가 310km입니다. 근데 얼마나 내숭이냐? 지금 탄도탄이 탄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몸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이더 반사 면적이 RCS 값이 탄두는 0.1제곱미터로 보통 보고요. 몸통은 1제곱미터 보거든요. 10배 차이 나요. 저는 국방부가 내숭이시면서 이거 탄두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봐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탐지 확률을 얘기하거든요. 보통. 이거 틀림없이 100%입니다. 탐지 확률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돼야 되거든. 정확한 표현은 구역 탐지 모드에서 탄두 RCS 0.1제곱미터 기준 탐지 확률 100%로 놨을 때 310km까지 봅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 혹은 몸통 RCS 1제곱미터 기준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탐지 확률 얼마. 근데 그런 거 싹 없어. 탄도탄 탐지거리 310km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말을 내숭 떨면서 낮춰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국방부가 심해요. 왜냐면 이게 미국이 우리가 너무 민감한 기술, 너무 이 지역에 불지를 수 있는 기술을 막 빨리 가져가는 걸 미국이 최근까지 불과 한 2, 3년 전까지 굉장히 경계했었기 때문에 이 몸값을 낮춰서 표현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게 구역 탐지 거리가 310km라면 펜스 탐지 거리는 얼마야? 제가 보기엔 최소 600-700km 이상 갑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낮은 선봉 넘어서까지 보는 거예요. 네. 휴전선에서 낮은 선봉이 한 500km 될 거거든요. 네. 그 넘으니까 여기 어디 완주나 그 아래 깔은 LSM 레이더가 낮은 선봉 넘어서까지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중국 애들이 기분 나빠하니까, 예. 연변 이런 데 다 보는 거니까, 예. 동만주일 때 기분 나빠하니까 우린 짧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내숭이 뭐냐면 우리 LSM 레이더가 특이합니다. 특이한 기술 씁니다.
사드는 X밴드를 쓰는 거죠. X밴드는 파장이 짧아요. 그건 멀리 보내기가 어려워요. 사드의 기술은 뭐냐면 멀리 보내기 어려운 단파장의 X밴드를 잘 모아서 심도 있게 4천 몇백 킬로까지 보내서 거기서 감지하는 이런 게 이제 사드의 아주 특이한 기술인데 우리도 또 만만치 않아요. S밴드는요. 멀리 보내긴 조금 쉬운데 얘는 해상도가 떨어져. 요격할 땐 별로 안 좋아. 요격용은 다 X밴드를 써요. S밴드 꼭 쓰기 싫으면 S요. 스몰 S. S를 쓰기 싫으면 패트리어트 같이 그 중간에 있는 C밴드를 써요. 근데 여기는 S밴드를 썼어. 비교적 파장이 긴 거. 그러면 이제 해상도 떨어져. 이걸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갖고 뭐 그렇게 했대요. 아무튼 예.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그 영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감지된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그걸 알고리즘을 짜서 S밴드를 가지고도 상당히 굉장히 정확한 그런 그 해상도가 있는 그러한 기능을 획득했다는 게 오케이 S밴드야 그럼 멀리 가잖아. 멀리 간다는데 왜 이거밖에 못 가? 그 큰 레이더 갖고 그 많은 전력 쓰고 저는 안 믿어집니다. 굉장히 큰 레이더거든요. 전력 엄청 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거 살벌한 기능이 있는데 국방부가 저 내숭 까고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깔만하죠. 예, 중국도 길길이 날뛰고 미국도 좀 약간 좀 그럴 수 있고 미국 이제 더 이상 그러지는 않는데 괜히 중국을 자극하니까 좀 못난 척하고 있는 거지. 그냥 알아서 짐작하시오 이러고. 자, 그럼 이제 레이더는 저런 레이더 갖추면요, 그냥 북한은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사실은. 요격 미사일도 이것도 살벌해요. 이게 얼마나 살벌하냐면요, 우리나라 지금 요격 미사일 얘기하는 게. 통상 요격 미사일의 비행 속도를 얘기를 합니다. 초속을 얘기합니다. 3,000에서 4,500m/s입니다. 초당 3,000에서 4,500m를 가는데 우리는 뭐래? 표적 속도 마하 8.8까지입니다. 잠깐만, 미사일 비행 속도는 얘기 안 해. 표적 속도를 얘기하고 있어. 오케이. 근데 이것도 또 불확실한 말이에요. 왜냐? 이게 뭐 요격 고도가 70km라며. 그럼 당신이 말하는 마하 음속은 지금 해발 0m 기준이야? 70km 위에 상공 기준이야? 해발 0m는 340m/s고 초속 340m고 70km 위는 초속 280m/s인데 공기가 희박해져 갖고 이게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초속 280m밖에 못 가. 그럼 지금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는 마하란 얘기를 안 써요. 표적 속도를. 근데 다 뭉뚱그려서 모른 척하고서 이제 뭉갤라고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하는 거지. 이게 비행 속도를 말하는 거지. 비행 속도를 메타 퍼 초당 몇 메타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또 표적 속도도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비행 속도는 아예 말하지 않고 표적 속도만 말하는 거죠. 그것도 마하로 뭉뚱그려서. 뭐 그래서 이걸 만약에 340m 해발 0m 기준으로 340m로 계산하면 마하 8.8이면은 음속에 8.8 빼면 대개 한 3,000m쯤 됩니다. 예, 2,990 몇 m예요. 3,000m. 이게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이쪽 그 요격 미사일 쪽에서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북한의 아까 그 미사일의 속도인데 제일 높았을 때가 초당 3,000m. 초당 3,000m 가잖아요. 그것도 노동이. 그러면 스커드는 어때? 스커드 C 중간에 그 까만색 초당 2,000m 가네. 제일 높았을 때. 아, 저쪽 오른쪽 가면 2,000에 200m, 왼쪽 2,100m. 제일 높았던 피크가 이거잖아요. 이거. 피크 여기. 여기 2,000m. 그러면 얘는 밥이란 소리예요. 저걸 표적 속도가 초당 3,000m면은 전에 만약에 적외선 영상 실험할 때 표적 그때 표적이 만약에 초속 3,000m로 날아가고 있었으면요. 그때 만약에 표적이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이 비행 속도는 뭐 제가 짐작하기에 뭐 초속 한 4,000m쯤 가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 최소한 4,000m 이상 가고 있을 거다. 비행 속도가. 이게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LSM보다 빠르다 그러거든 얘가. 아니 SM3보다 그런 얘기가 돌아요. 그래서 초당 이게 4,500m 이상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밥이란 소리예요. 그냥
특히 뭐 좀 짧은 거 300m짜리 스커드 B 이런 거는 이게 지금 최고 속도가 뭐 꼴랑 한 초당 1,500m밖에 안 되잖아. 만약에 초당 4,500m 가는 애다 그러면은 3분의 1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시속 300km 달릴 수 있는 자동차하고 시속 100km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게임이 되냐고요. 안 되는 거죠. 이게 비행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를 거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지금. 그리고 사거리도 엄청 길죠. 200km가 사거리 아니에요. 요격 고도 자체는 뭐 한 얘가 지금 70km 뭐 그렇죠. 요격 고도가 70km. 근데 40에서 70km 정도 되는데 사거리가 무려 200km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위로는 많이 안 올라가고 옆으로는 퍼졌다는 얘기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야 그걸 가지고 위로도 올려보내면 되잖아. 위로 올라가면 그 탐색기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공기 성격이 달라져요. 자꾸. 그러니까 100km 넘어나가면 일단 대기권 밖이라고 보잖아요. 엑소스피어로 보잖아요. 100km 경계로. 그러면 100km 경계로 접근해 가면서 이게 그 이제 비행 특성이나 탐색 특성이 달라져요. 근데 이 물건의 특징으로 보면 100km 넘어갈 필요 없고 한 70km대에서 얘는 맞춰. 그렇게 결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위로는 70km밖에 안 가는데 옆으로는 200km를 가니까 이렇게 찐방형이 되는 찐방형이. 예. 광역을 커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70km 이내의 대기권에서 70km 고도 70km 이내의 대기권에서 어떤 다른 요격 미사일보다 빨리 달리고 고도 70km 내 대기권에서 반경 200km를 날아갈 수 있어. 이런 컨셉의 요격 미사일은 없는 거예요. 이게 한국형이에요. 한국에 딱 맞는 거야. 네. 그래서 이런 게 아까 이런 무시무시한 레이더와 이런 무시무시한 미사일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정원이는 대충 망했습니다. 나 참 불쌍하게 생각하면. 나이도 몇 살 안 먹었는데. 이게 이제 일본, 미국과는 컨셉이 사뭇 다릅니다. 일본은 이제 정점 언저리에 아까 그 탄도미사일이 이렇게 오면 여기 정점이 형성되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에서 쐈을 때 이 정점이 동해에 형성됩니다. 이 정점 앞뒤 이 언저리 구간에서 동해에서 요격한다. 이게 이제 일본의 컨셉이에요. 미국 무기 써서 일본은 다 미국 무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거리가 있고 기타 등등이 있어서 이 그 미사일 속도가 초속 3,000m면 충분해요. 특히 아까 보셨잖아요, 이거. 초속 3,000m잖아. 표적이. 최대가. 그럼 미사일은 뭐 꾸준히 3,000m 갈 수 있으면 충분히 따라잡죠. 예. 레이더 성능이 좋으면 돼요. 일본은 그런 식으로 맞춰져 있어요. 근데 한국은 좀 개념이 달라. 우린 계산 다르게 한다 이거예요. 미사일 속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대기권상의 미사일 이게 대기권이거든요. 지금 LSM은 세계에서 아마 가장 빠를 겁니다. 사거리도 엄청 길게 이 최대 고도보다 3배 나가. 저기 뭐 찐빵형으로. 레이더도 괴물같이. 레이더 이거 무지하게 괴물 같은 레이더예요. 이 LSM 레이더. 우리 어차피 칩 키워줘야겠어. 우리 대량으로 주문해가지고 칩 부셔러니 만들라 그러고 그러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계속 발전시켜야겠어. 우리 정책적으로 밀어버릴 거야. 오케이. 세계 최강의 레이더로 아주 떡칠을 해줄게. 저는 찬성합니다. 돈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거예요. 예, 찬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게 자꾸 힘이 쌓이면 나중에 야 정은아 네 거니까 네 하늘에서 우리가 잡아버릴게. 네 거니까 네 미사일 상승할 때 네 하늘에서 잡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EMP는 그래요. EMP는 이 고도가 한 150km쯤에서 터지거든요. EMP는 상승만 있습니다. 위에 가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EMP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기 뭐야 가능하면 북한 상공에서 터뜨리는 게 좋죠.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보면 스카드비는 발사 160초 내에서 잡을 것 같고요. 이게 160초 경과 시간 보면 스카드 같으면은 스카드비는 여기 땡땡이. 그럼 위로 가면 얘가 어디쯤 될 것 같으냐면요. 위로 가면 얘가 한 여기쯤 될 것 같습니다. 중간 지점 조금 못 미쳐서. 느낌에 그래요. 그 다음에 스카드C는 한 230초 이내 이것도 최대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뜨자마자 감지하고요. 뜨자마자 감지합니다. 발사대에 불 붙였을 때 감지해요. 어느 지역에서 불 붙였다. 그 다음에 얘가 아까 말씀드린 그 미사일 펜스 뚫고 올라올 때 그게 5초에서 10초 이내예요. 예? 그 다음에 탄도 계산까지 30초 이내에 끝날 거예요. 불 붙인 거 기준. 그럼 30초 지난 다음에 여기서 쐈어. 근데 얘가 소속 3,500m가 4,000m 간다고 쳐봐요. 100초면은 400km 가는 거예요. 북한 땅에서 잡아버리지. 고도만 맞출 수 있으면. 그래서 LCM 블락 2, LCM2가 무서워질 거다라는 거예요. LCM2는 고도가 150km 잡거든요. 그럼 이런 애들 다 잡는다는 소리예요. LCM2는 최대 고도. 이게 북한 땅에 오면 이게 휴전선 근처거든. 여기는 여기가 한 150km 돼요. 이게 아마 저쪽 애들로 치면은 휴전선 넘어오기 전이라고. 여기도 그렇고요. 거기서 잡아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상승 단계 거의 지금 엄청 빠른 속도로 사거리 400-500km 때려버리면은 워낙 빨리 감지하거든요. 지금 우리 시스템들이 짜여져 있는 게. 그래서 그냥 상승 단계에서 조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정은이 망한 거예요. 예, 정은이 망한 것 같죠. 예. 이게 이제 보면 미국이 참 통 큰 양보를 해준 거예요. 예, 저는 이제 미국 우리한테 양보한 게 셋이다. 큰 게. 하나가 링크. 그러니까, 합동 전술 데이터 링크. 예. 그러니까, 링크 K? 뭐 이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끼리 통신이 되면서 그게 또 미국 링크랑 연동할 수 있게 미국이 통 크게 양보를 해줬다. 그러니까 해군 쪽은 링크 22랑 통신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공군 쪽, 육군 공군 쪽은 뭐 또 그 링크 무슨 뭐 16이랑 연동됐을 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의 링크 16과 링크 22는 또 서로 자기가 통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MD, 한국 미사일, 한국 레이더 쓰더라도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하겠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요격 작업 분담하겠다. 이게 이제 미국의 미국이 이제 그린 그림이죠. 고마운 일이에요. 이런 건 잘 안 해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GPS, 이거 엄청 고마운 일인데 이게 지금 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 이제 그 물길이 다 갈라졌어요. 이제 제대로 딱 틀이 잡혔어요. GPS도 마찬가지죠. 예. 미국의 상용 GPS에 대해서 위성 기반 위치 보정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지 궤도에 띄워놓고, 예. 거기서 보정 신호 때려가지고, 예, 거기서 보정 신호 때려서 그 보정 신호로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그건 뭐가 되냐면은, 다시 말하자면 뭘로 작동을 하냐, 그렇게 되면 어마무시하게 작동합니다. 네, 굉장히 크게 작동합니다.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GPS, 이 링크 MD GPS 중에 이제 셋 다 이제 다 됐는데, 최근에 이 중에 이제 MD 쪽이랑 우리는 관계가 있죠. 예, 실시간으로 같이 작업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주목을 안 했었는데요. 작년 5월 22일 날, 작년 5월 20일 경에 이제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방한을 했죠. 막 취임한 윤 대통령이랑 같이 한미 정상회담을 했죠. 그때 윤 대통령과 바이든이 무시무시한 데 갔습니다. 오산기지 지하 벙커를 갔어요. 잠깐만요. 오산기지는 한국 기지가 아닙니다. 오산기지는 미 공군기지입니다. 네, 삼성 평택 캠퍼스 뒤에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있어요. 미 공군기지예요. 저거 우리 기지 아니에요. 오산기지. 거기에 지하에 가면 미군과 한국군이 같이 근무하는 무시무시한 조직이 있습니다. 그게 항공우주작전본부라는 데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미국이랑 잘 돼서 여기에 미국의 우주군이 파병 나와 있잖아요. 우주군이 위성 다루는 애들이거든. 전 세계에서 다른 미국 본토 바깥으로 우주군 파병돼 있는 데가 이곳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예. 무시무시한데요. 저 오산 지하기지 벙커에. 거기를 두 나라의 대통령이 같이 갔다고요. 뜻이 뭐냐? MD 벽 허물고 서로 통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 레이더와 한국 요격 미사일이 미국 쪽 시스템하고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요. 요격 업무도 분담하겠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되냐면 아까 제가 그 공중에다 펜스 쳐놓는다 그랬잖아요. 레이더로. 그럼 이제 미사일이 뚫고 올라오면 경보가 삑 울리는 거거든. 이거 전에 미사일에 여기 불 붙었을 때 위성이 보는 거예요. 야, 어느 위치에서 미사일 뚫고 올라올 것 같아? 우리한테 먼저 알려줘. 그럼 여기 쪽에서는 그쪽으로 이미 레이더가 딱 때리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면 위성에서 어떤 분이 그러셨더라고요. 야, 위성에서 미사일 궤적 못 잡냐? 못 잡습니다. 위성에서 내려다보면 2차원이에요. 근데 미사일에 불 붙인 지점은 알아. 원점은 알아. 왜냐? 이건 적외선 뻘겋게 열이 발생하니까. 그런데 이 궤적은 못 잡는 거예요. 3차원 궤적은. 어디를 가는지는. 그건 3차원 궤적은 레이더로 때려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위성 정보를 이제 접수를 이제 위성 정보를 우리한테 때려주고 우리가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엔 이제 펜스는 제 생각에는 펜스는 이게 이제 멀어질수록 펜스 높이가 기니까 가까운 데는 우리랑 뭐 200km 가까운 데는 고도가 5km밖에 안 돼요. 미사일 불 치자마자 바로 펜스 치고 올라오고 먼 데는 한 25km 올라와야 돼. 25,000m. 그러니까 미사일 치고 올라오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 봐야 5초 이내쯤 될 거예요. 불 붙이고 나서 5에서 10초. 근데 그 전에 불 붙일 때 미국한테 봐니까 우리는 불 붙이는 거 기준에서 1초면 아는 거야. 어느 지역에서 지금 불 붙었다는 걸. 그럼 거기다 대고 딱 아까 말했잖아요. 블럭 탐지를 하는 거죠. 섹션 탐지. 그 케이크 쪼가리 거기에 딱 맞춰서 그러다가 미사일 딱 치고 올라오면 그때부터 추적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추적 들어갔을 때 제가 무식해서 모르지만 20초만 추적해도 탄도 계산 바로 나올 겁니다. 20초도 안 걸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 토탈 25초쯤 걸린 거예요. 그때 여기서 쏴. 근데 얘가 초당 4,000m가. 그러면 예를 들어 400km 가는데 100초면 가잖아. 120초면 작살났네. 근데 120초가 아까 보세요. 이게 이제 경과 시간이거든. 얘 120초 어디야? 아직 중간도 못 왔어. 300km 미사일. 북한 땅이야. 500km 미사일 얘는 택도 없어져요. 얘는 북한 땅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래서 상승 단계에서 때려버린다는 거예요. 이 표를 갖고 계산들을 쭉 해보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요격 미사일이 강하고 레이더가 강하다는 게 무시무시한 건데 우리가 그걸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이 시공간에게 맞는 그런 모델로 계속 밀고 가고 있고 미국이 그걸 협조를 해주고 있다고요. 정원이 망했네. 네, 김정은 군 망하셨어요. 망하셨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래도 그 참 어떻게든 집안을 유지는 해야 될 거 아니요. 좀 고민을 좀 열심히 해보시도록 하세요.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